네, 안녕하세요. 백이사TV의 백이사입니다. 알리씨 기업체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로는 총 4페이지의 분량으로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이 내용 확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백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 공급 인증서 거래 시장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신재생 공급 인증서 거래 통해서 신속하게 알리백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해서 기업의 참여 유인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 배출권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리씨의 수요를 확대해서 알리씨 수급을 안정화하는 것도 기대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알리씨 거래 시스템을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기업체는 알리백에 대한 이행 수단으로 녹색 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 그리고 자가발전 방식을 통해서 알리백을 이행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 알리씨 거래를 통해서 인증서 알리씨 거래를 통해서 알리백 이행이 가능해지게 되어 기업들의 알리백 참여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인증서 구매를 통해서 알리백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 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알리백을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알리씨 구매가 한 46%, 녹색 프리미엄 제도가 30%, PPA 방식이 26%, 자가 발전이 2% 등으로 현재 비중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인증서 구매 시 인증서를 구매할 경우에 알리백 이행뿐만 아니라 알리백 이행 플러스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인정받는 알리씨를 하나를 구매하면 거기에 따른 알리백과 탄소 배출권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업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알리씨 수요가 확대가 되면 알리씨 수급 안정화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씨 거래 시스템은 장외 거래 방식과 플랫폼 방식 같은 경우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기업이 구매한 알리씨 재생에너지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면 알리백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이 현재 하고 있고요. 구매자는 전기 소비자가 될 것이고, 판매자는 RPS 설비 확인을 한 발전 사업자가 됩니다. 플랫폼 거래 방식 같은 경우에 현물은 발전 사업자와 기업 간의 일회성으로 알리씨를 거래하게 될 것 같고요. 이 계약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알리씨를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플랫폼 거래를 통해서 매도 매수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매수 시장과 이 매도 시장은 둘 다 매수자가 희망 에너지원과 그것을 등록하게 될 때 매도자가 매물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 매도자가 판매 희망 에너지원에 대해서 등록하게 되면 매수자가 매물을 구매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장외 거래 같은 경우는 발전 사업자하고 기업이 계약을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알리백 플랫폼에 서로 등록을 해서 알리씨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장외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플랫폼 거래 방식은 월 2회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외 거래는 상시적으로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거래 가격이 되겠는데요. 거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알리씨 단가, 요 알리씨 단가 자체를 전력량 기준으로 환산해서 구매 가격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알리씨 단가를 전력량 메가와트 아워 기준으로 환산하여
구매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방식의 절차를 통하면 장애 방식과 이 플랫폼 방식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알리백에 대한 이행과 탄소 배출권을 같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알리백, 알리씨를 거래를 하게 됐을 경우에 도대체 수익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00kW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였고요. 이유는 3000kW 기준으로 건축물은 1.5배수를 받게 되고 토지는 알리씨가 1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3000kW 발전소를 기준으로 건축물 토지에 설치한 발전소에 알리씨 거래에 대한 수익 편차를 구해보는 건데 발전량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였고요. 알리백 계산할 때 단가를 메가와트로 가정 환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 알리씨 건축물은 가중치 1.5배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할 경우에 0.67을 곱해야 됩니다. 이 0.67은 1.5배수를 줬기 때문에 그 단가에 1.5배수로 나눠주게 되는 이 금액을 적용하게 되고요. 알리씨 토지 금액은 가중치 1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1.5배수 했을 경우에 RPS 현물 거래 수익은 1539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토지는 1026만원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현물 거래 20년 평균이 3만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 알리백에 대한 거래를 하게 되면 건축물에 가중치를 들었던 부분을 빼게 되면 단가는 2만원이 되고 토지는 3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그 알리씨만큼의 양을 곱해주게 된다면 둘 다 똑같은 가중치 1에 적용이 되는 금액에 1026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발전사업자의 그 입장을 좀 본다면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중치를 많이 받는 발전소에 이 알리백을 위한 알리씨 단가 자체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우선 하지만 그 알리씨 거래한 후에 이 금액은 알리씨 1과 같기 때문에 가중치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업의 알리씨 구매장이 지금 열리게 되어 판매 다변화는 가능해졌지만 현재 시세가 대략 알리씨 3만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상의 금액을 기업에서 지불할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2021년 장기 계약에 대한 알리씨 평균 가격이 7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알리씨 현재 현물 가격이 이 3만원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FIT나 장기 계약이 현재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 거래 알리씨 가중치를 1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알리씨 거래 단가가 최소 5만원 정도는 되어야 이 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 수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체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는 알리백을 위해서 녹색 프리미엄 제도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각각 구매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기존 녹색 프리미엄 제도하고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메가와트당 24,600원의 금액을 지불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현재 알리씨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만원으로 하면 좀 더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당장 요 알리씨 더 비싸게 주는 알리씨 거래에 참여하기엔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중치가 많이 반영된 알리씨 경우에 기존 구매 방식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반영된 100kW 미만에 대한 토지형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가중치가 많이 적용이 된 3000kW 미만의 건축물 발전소라든가 그렇지 않다면 가중치가 3.5 이상 가져갈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소에 알리씨를 구매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알리백을 위한 이 알리씨 거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은
녹색 프리미엄 제도와 탄소 배출권의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이걸 판단 내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탄소 거래제 권고 가격은 46,000원에서 91,000원입니다.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선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의 이 권고 가격을 상승을 적용을 한다면 현재 알리시 가격보다 기존 금액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알리시가 3만원이지만 46,000원을 적용한 탄소 배출권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35,760원은 더 오르게 되죠. 그리고 현재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은 44유로 6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여기에 적용을 한다면 더 높은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 권고 금액의 상한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91,000원을 생각해 본다면 녹색 프리미엄 금액을 포함해서 91,000원 했을 경우에 56,460원으로 알리시 상승 금액은 최소 5만원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물론 녹색 프리미엄 금액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요 5만원 이상도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알리시를 5만원 이상 구매했을 경우에 발전 사업자의 수익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에 거래를 했던 그 건축물과 이 토지 같은 경우에 건축물은 대략 한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대략 700만원 정도 수익이 더 오르는 것을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즉 5만원 정도 더 오른다면 수익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업의 알리시 구매로 인한 알리시 가격 상승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금액의 상승에 대한 기준은 이 탄소 배출권 거래 금액이 될 것 같고요. 파리 기후 협약의 권고 금액에 대한 이행이 가장 큰 관건인데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의 큰 축은 기업의 알리시 구매로 인해서 해상 풍력이 좀 더 주축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태양광 발전 사업은 기업이 알리시를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태양광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사업주, 설치 환경, 이 민원 등이 이게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큰 성장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알리시 구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백이사TV의 백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